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 현대사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의 아우슈비츠 관련 내용입니다. 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국가가 운영했던 시설에서 벌어진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형제복지원,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료를 보면 공식적으로는 불황인 수용시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사회 정화, 또 곧 있을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앞두고 도시 미관 정비한다, 이런 명분이었죠. 그런 명분이 있었군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자료들이 다 똑같이 지적하는 건데 실제로는 불황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길 가던 학생, 출근하던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요. 네, 어린아이까지요. 아니 그럼 의사랑 상관없이 그냥 막 끌고 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아니면 시설 직원들이 영장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강제 연행을 한 거죠. 자료 곳곳에 그런 증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불황인 시설이라는 이름 뒤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럼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까? 자료에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강제노동, 폭행, 성폭력,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인권유린이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자료를 보면요, 수용자들을 바깥 공장이나 농장 같은 데 보내서 강제 노역시키고 임금은 당연히 착취하고요. 시설 안에서는 구타나 굶기기 같은 가혹행위는 그냥 끊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특히 여성이나 아동 대상 성폭력 증언들은 정말 참혹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축소된 걸로 보는 시각이 많죠. 안미장되거나 그냥 병으로 처리된 경우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657명? 그것도 공식 집계만요? 와, 자료에 나오는 인간 사냥, 지옥 이런 표현들이 절대 과장이 아니었네요. 근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떻게 10년이 넘게 12년 동안이나 버젓이 운영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이게 참 국가 권력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죠. 당시 정권이 이걸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어쩌면 비호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비호 의혹까지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내무부 훈련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강제 수용의 근거처럼 악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은 또 어떻고요? 제대로 보도하기는커녕 침묵하거나 오히려 시설을 미화하기도 했고요. 언론까지요? 네, 그 시설 원장은 사회복지 공로로 표창도 받고 그랬거든요. 정치권하고 유착관계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계속 나왔는데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권력 아래서 진실이 완전히 묻혀버렸던 거군요. 그럼 이 끔찍한 사실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가요? 그게 1987년인데요. 정말 필사적으로 한 수용자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 실상을 알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자료에는 당시 어떤 검사의 용기 있는 수사 의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탈출과 용기 있는 수사.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그걸 계기로 이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뭐랄까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처럼요. 결국 시설은 폐쇄되었지만 근데 그 이후 처리 과정이 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그 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수많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그냥 횡령 혐의 이런 걸로만 처벌받았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피해 생존자분들이나 시민사회가 정말 분노하고 좌절했죠. 이게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구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회 시스템의 한계를 좀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계속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형제복지원 사건 자료들,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끔찍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어쩌면 아직 조명받지 못한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같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각자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